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은 사출금융 조립도 설계 관련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사출금융 설계를 준비하는 엔지니어, 유사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개괄적인 이론 학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된 강의이며, 모쪼록 이외에 더 알고 싶은 상세 강의 혹은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자료는 NC에서 학습 모듈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며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 강사의 영역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금융기술사 및 국제기술사 자격,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습득하여 금융 혹은 기계기술 분야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이며, 그 외의 활동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혹은 창업협회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기술 및 경력으로 다이캐스팅, 플라스틱 사출, 프레스, 금융 분야에서 3년 가까이 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제품 설계 및 개발 또한 겸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의 관리자로서 신제품, 제조 생산, 표준화 등들에 대한 기획자로서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강의에 대한 목표를 간략하게 숙지하고 실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목표 1. 금융사양수 토대 스프루 구조 설명할 수 있다. 목표 2. 금융사양수 토대 런너 게이트 구조 설명할 수 있다. 목표 3. 금융사양수 토대 금융지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실제 수업하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지식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설계식 언더컷 처리 방안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렇죠. 언더컷이란 제품 성형을 위한 금형을 개발할 경우에 제품 지출 방향에 저항체가 되는 돌출부 혹은 함몰 형상을 언더컷이라고 하는데, 금융설계시는 구조적으로 지출할 때 문제가 없도록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첫째, 슬라이드 구조가 있고, 두 번째, 억지 빼기, 세 번째, 영삽 밀핀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한번 내볼까요? 금융설계시의 캐비티 코어와 몰드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캐비티 코어는 성형 시에 레이진이 금형 내부로 흘러들어가서 냉각한 다음 제품화되는 공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캐비티 코어를 감싸고 있고 규격화되어 있는 금형 외부 틀을 의미하는 것이 몰드 베이스입니다. 이제 실제 수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그 내용으로 전반부에는 개괄적인 구조 이해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금형 설계 절차, 그리고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몰드 베이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자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캐비티에 들어가서 제품이 성형을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스프루, 런너, 게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리고 제품상에 발생하는 언더컷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제품이 냉각이 되었을 때 그 냉각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냉각수 구조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스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설계 적용해서 가스를 빼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금형을 분해해보면 통상적으로 이미지와 같은 도해를 볼 수 있고, 3D 설계에 의해 우측과 같은 이미지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부품들은 각기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전에 예습을 하는 것도 수업을 할 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출금형 설계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출금형 제조 공정에는 통상적으로 해석 단계가 있고 설계 단계가 있고 제작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엔 설계 공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구상도를 짜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3D 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 3D 모델링을 통해서 금형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형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부품도를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기 3D 모델링은 NC 프로그래밍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금형 조립 또는 소재 발주하는 데에서 필요한 도면이 될 테고 그리고 부품도를 통해서 파트 리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개괄적으로 이런 공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정도만 숙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으로부터 금형 제작에 이르기까지 가운데에 보시는 프로 차트처럼 프로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도면 설계 공정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헤치자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공정들이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요소에 있던 상세한 어떤 내용들은 우측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형 설계 시에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데이터를 접수하고 사전 검토하는 공정에 있어서 수지 특성이라든지 빼기 구배, 파팅 라인, 수축률 범위, 투명도 색상 이런 기타 등등의 상세한 정보들을 숙지를 하고 정리함으로 인해서 이를 통해서 금형 구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금형 구조에 있어서도 캐비티 베일이라든지 유동기구 설정, 언더컷 해결 방법, 냉각 라인 설정, 에어벤트, 지출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형 강도 계산, 금형 재료 선택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형 설계에 대해서 과거에는 직접 수기로 제도판에 펼쳐진 트레이싱지에 그려서 도면을 작성했지만 요즘은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인해서 2D, 3D를 운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속도 및 설계를 위한 정의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어 편리해졌습니다. 그 예시로서 아래 보고 계시는 이런 3D 이미지 그리고 2D 이미지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짝은 사출 금형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금형 구조는 2단과 3단으로 나누게 되고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2단 금형은 파팅이 한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제품이 지출 가능한 그런 금형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3단 금형은 실질적으로 제품과 런너 게이트를 분리함에 있어서 따로따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금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로선 아래 우측과 가운데 있는 그림이 3단 금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출금형 몰드베이스 결정하는 데에서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형에서 형상 코어를 감싸는 역할을 하게 되고
강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몰드 베이스를 채용하게 되는데, 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평면과 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팩트를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평면상에 봤을 때 코어와 몰드 베이스의 사이즈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코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 성형부에 가해지는 사출 압력을 계산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압을 견딜 수 있도록 두께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실질적으로 코어에서 발생하는 사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몰드 베이스 사이즈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면으로 봤을 때 상측과 하측의 설계 두께를 달리 가는데, 통상적으로 하측 금형 쪽은 상측 금형 쪽에 1.5배 정도의 치수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는 사출 압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압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금형이 사출 후에 현계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을 자동적으로 치출을 하기 위해서 사출기에서 나오는 유압 실린더에서 나오는 이젝트 봉을 이용해서 스페이스 블록에 설치되어 있는 이젝트 플레이트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제품을 치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품 치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스트로크를 감안해서 스페이스 블록을 설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서 금형 구조 설계 시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1강의에 이어서 캐비티 코어, 형상 설계, 구조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